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경차 3대장이잖아요. 경제성인데 연비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계부를 써서 일반유 기준인 거잖아요. 보급률을 주의합니다. 보급류요?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파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끼어들진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오케이. 한기사입니다. 혹시 경차하면 바로 떠오르는 차량이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우리를 반겨주는 경차의 바이블, 바로 기아 모닝입니다. 화려하게 바뀐 디자인과 합리적인 유지비를 바탕으로 3세대 모닝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3세대 모닝 차주분을 만나러 부산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살고 있는 22살 학생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모닝 JA 3세대 풀체인지된 모델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트림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프레스티지 트림이 가장 최상위 옵션인 거죠? 네. 그리고 4단 자동 변속기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이 차량은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1년 1월 20일쯤에 구매를 했어요. 그 당시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대 비용 이런 걸 다 제외하고 9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얼마인가요? 48,081km 주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당시 구매하셨을 때 총 주행거리는 얼마였나요? 16,207km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신 지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2,000km 주행하신 거예요? 제가 이 차를 통학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왕복 80km를 주행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그 전에는 20년식 QM6 LPE 모델을 어머니 명의로 된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QM6 LPG 모델 타고 다니셨던 거네요. 3세대 모닝 JA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20대 초반의 학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QM6 같은 경우는 보험료, 세금 이런 걸 비교하면 이 차보다는 어쨌든 좀 더 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차가 이제 가장 최상단의 후보에 올랐고,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주님, 이 차량이 1.0 가솔린 터보도 있고 1.0 LPI도 있는데 1.0 단순 가솔린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또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 이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순환과 고통을 겪은 친구들이 많았던 거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부분 다 깡통이었습니다. 그리고 1.0 터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다 해주세요. 제가 원래 딜러분께 따로 살짝 부탁을 했어요. 터보 모델을 좀 찾아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겉만 보고는 이 차가 뭐 터보인지 아니면 일반 자연흡기 차량인지 이런 걸 구분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러분께 제가 미리 말을 해서 이제 터보 차량으로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16년식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2세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구형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흡기 차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중고로 보셨는데 1.0 가솔린 터보는 매물 자체도 없었던 거래요. 부산에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모닝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나요? 모닝 어반 신차,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 그리고 이제 레이. 그 차량들 누구나 생각하는 경차 3대장이잖아요. 네. 레이랑 스파크를 제끼신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스파크가 이 차보다 기본기가 더 탄탄한 차량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내 디자인이나 뭐 그냥 결정적으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뭔가 제 마음에 끌리지가 않아서 모닝을 구매했습니다. 주행 성능보다는 디자인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럼 레이는요? 레이는 공간감도 정말 좋고 좋은 차량인데 제가 혼자 몰기에는 그런 차량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결정적으로 레이가 연비가 정말 안 좋거든요. 연비는 솔직히 이런 말이 그렇죠. 레쿠스예요, 레쿠스. 네, 그렇죠. 레쿠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는 후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3세대 모닝 JA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경차 하면 딱 생각나는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성인데 이 차가 정말 그 경차가 어떤 가져야 할 그런 키워드를 누구보다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경제성이 어떤 부분이 좀 달달한가요? 솔직히 뭐 경차라고 해서 연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연비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반 공도랑 뭐 고속도로 기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80km를 주행하잖아요. 보통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고속도로 비율이 9대1. 근데 그 확실한 거는 이 차가 30리터를 주유를 하면 600km를 갈 수 있습니다. 30리터 주유했을 때 600km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연비로 계산해보면 20km 정도. 잘 나오네요. 이게
이게 사실 트립 컴퓨터상에 나오는 그런 연비가 아니라 제가 정말 차계부를 써서 계산한 그런 연비거든요. 트립은 안 나오죠?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네. 뻥연비라는 말이 사실 기한 녀석들이 약간 페이크를 걸었다. 네. 이건 누구보다 정확하네요. 차계부 쓰시는 대학생 차주분 처음 봤어요. 그러면 경제성에 있어서 이런 기름값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세, 보험료 네.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보험료가 차주님 QM6 타셨을 때랑 지금 타셨을 때랑 얼마나 차이가 나요? QM6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 밑으로 보험을 들어갔거든요. 150만 원인가 160이 나왔을까요? 이 친구는 1년에 72만 원? QM6 대비 반값이네요. 그렇죠. 자동차세는 그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자동차세도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요. 3배요? 이거 와. 1년에 1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그거 말고 뭐 통행료나 이런 할인도 있나요? 통행료 할인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게 얘는 50%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번화가에 나가서 아무래도 주차비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가 얘는 반값이에요. 저 전국 돌아다니는데 저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거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차주님께서 연비 운전을 좋아하시면서 평균 연비 20km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유 기준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고급류를 주의합니다. 고급유요? 아, 네. 아, 저 죄송한데 모닝에 고급유 넣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터보 엔진이 아니거든요. 일반 그렇죠. 1000cc 자연흡기 엔진이고, 그리고 경차잖아요. 경차의 고급류를 꾸준히 주유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유일하지 않을까. 진짜로 경차 고급유 주유하시는 분 세상 처음 봤어요. 고급유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일반유 넣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왜 고급유 넣으시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저한테는 이 차라는 게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취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류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적인 만족인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주행의 차이도 있나요?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뭐 일반유 넣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고급유를 주유하면요, 엔진 회전수가 올라갈 때 더 조용하고 부드럽게 올라가요. 변속 튕김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유도 한번 넣어보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제가 일반유를 주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김해에서 주유를 할 때 일인데 제가 실수로 고급유 주유 라인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 직원분께서 막 달려와가지고서는 아, 거기 고급유 라인이다. 뭔가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들어가셨지만 고급유 라인으로 들어갔더니 주유소 직원이 잠깐만요, 고급유 라인이에요, 왜 잘못 들어갔어요? 이 녀석 봐라. 고급유인 거 알고 있다. 네. 넣으려고 왔다. 이렇게 하고 바로 고급유 땡겼죠. 그 이후로 계속 땡기게 된 건가요? 그런데 그거 주유하고 난 이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 차이점이 극명하다 보니까 고급유의 매력에 빠지신 거네요. 그러면 경제성과 더불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이라면 이전 세대의 모닝들 있잖아요. 걔들이 갖고 있던 단점을 조금씩 보완한 느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차음성, 그리고 무의미하지만 승차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속주행을 하면서 풍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절음을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08년식 뉴모닝을 몰아봤거든요. 그거는 정말 뭐 뒤에 창문이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요. 이 친구는 그거에 대비해서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네요. 차주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개선된 승차감에 연관되는 게요, 3세대로 넘어오면서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빠른 속도의 코너에 진입할 때 안쪽 휠에는 제동력을, 그리고 바깥쪽 휠에는 보다 많은 동력을 전달해줘가지고요 안정적으로 코너링 할 수 있게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토크 벡터링이 들어갔다고 이제 기아 측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 차를 이제 코너에서 잡아 돌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 차의 성향이 막 쏘고 잡아 돌리고 그런 차가 아닌데 차체에서 오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전 세대 모닝들은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동글동글하죠? 그렇죠. 약간 네. 동글동글한데 얘는 직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살린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약간 웃는 모습이었다면 인상을. 거기서부터가 이 친구는 약간 화가 나 있어요. 나 건들면 튀어나간다. 하지만 76마력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차를 중고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스타일 옵션이 들어갈 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죠? 무조건 신경이 쓰이게 돼 있거든요. 프레스티지의 완전 무옵션 깡통을 구매하셨는데 아무리 최상의 트림이지만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가다 보니 헤드램프가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사비로 그 당시 제가 28만 원인가 32만 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교체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뒤는 안 바꿨어요. 뒤는 제가 안 보잖아요. 맞아, 요거 중요해요. 제 스팅어도 완전 깡통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램프 완전 쓰레기였는데 저도 돈 주고 바꿨어요.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 요 휠이 모닝에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16인치 휠이 운전 재미의 요소도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후면부는 차주님 2세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전 세대 모닝이랑 다르게 트윈 머플러가 달려있거든요. 럭셔리 트림에는 아트 컬렉션이라는 옵션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저게 없어요. 그냥 이제 수도꼭지 머플러라고 하잖아요. 밑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저 포인트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실내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한 게 가장 크거든요. 어떤 부분요? 스파크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랄까 모닝에 비해서 정갈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쉐보레 친구들이 실내가 약간 아쉬워요. 제가 세보레 차를 정말 좋아하지만은 그런 실내 감성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아서. 사실 이 내비게이션 밑에 있는 이 에어컨 송풍구도 패밀리 룩이잖아요 이게. 이 실내 디자인도 송풍구도 포인트를 아주 잘 줬어요. 핸들도 약간 MSG 조금 더해가지고 스팅어 핸들이랑 별 차이 모르겠어요. 스포티함이 분명히 있어요. 계기판도 7.2인치 디지털 계기판 이런 건 아니지만 3,500만원짜리 깡통 스팅어랑 신형 모닝이랑 계기판도 비슷해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 차가 프레스티지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무옵션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네, 고속주행할 때 밤에 차들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이제 90에 맞춰놓고 가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이 차에 있어요. 언덕길에서 신호 대기 중에 출발을 할 때 구형 모닝들은 밀려요 뒤로. 근데 이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제가 이 차 그 옵션으로 옵션 가스를 한 2번은 뽑은 거 같거든요. 차가 앞에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멈춰주는 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이게 그때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차가 저속으로 끼어들다가 제 앞에서 딱 정차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경고음을 삐삐삐 울려주고 정확하게 바로 딱 세우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감가 방어가 엄청 잘 돼요. 이 친구 거의 슈퍼 세이브예요. 제가 21년도 1월에 900만원에 구매를 했다 했잖아요. 저번 달에 제가 이 차를 중고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고차 값이 펌핑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21년도 1월에 산 가격 그대로 팔 수 있었어요. 스파크나 그런 경차에 비하면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3세대 모닝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결정적인 거는 스파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차를 스파크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산 거잖아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실내 디자인 스파크 그렇게 싫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주행의 어떤 기본기라는 게 있잖아요. 차에는 그런 게 얘가 스파크에 비해서 너무 밀려요. 간단히 얘기하면 핸들링 그리고 이 고속 주행 안정성 그런 것들이 스파크가 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스파크도 타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의 단점이라면은 미션인데 미션이 얘가 4단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멍청해요. 제가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3단, 2단, 1단 내려가고 다시 속도를 올리면서 변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간헐적으로 3단에서 안 놔줘요. 3단에서 안 넣어주니까 RPM만 막 올라가고 3단에서 4단으로 치고 가줘야 되는데 3에 머물러 있고 RPM만 미친듯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을 했을 때 오르막길에서 변속 튕김이 있거든요. 2단에서 3단 올라갈 때.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언덕 올라갈 때 이 친구 출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을 틀고 오르막길을 주행을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에어컨 끄고 3단 놓고 올라갑니다. 언덕 만나면 이 친구가 헐떡헐떡 된다. 정말 엔진한테 미안할 정도로 폭사시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출력에 있어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천히 다닐 거면은 출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고성능 차량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 차를 타면 뭐 이런 차가 다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 성향은 약간 천천히 다니고 극강의 연비 운전을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이 차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르막길에서는 확실히 조금 답답함이 있으신 거네요. 뒷차한테 미안해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막 큰 차들 있잖아요. 지나갈 때 그럴 땐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 옆으로 대형 트레라나 뭐 이런 큰 차들이 고속으로 지나가면 이 차가 갑자기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려요. 확실히 그런 흔들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핸들이 약간 이렇게 쏠리는. 경차의 한계네요. 차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차체에서 오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차주님, 전 이게 가장 궁금해요. 경차다 보니까 정말 많이 끼어들진 않나요? 제가 이전에 이제 QM6 LPG 차량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 차를 탔을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운전도 너무 편하고 그랬는데 이 차로 딱 바꾸고 나서 느낀 게 너무 많이 끼어들고 양보를 좀 잘 안 해줘요. 진짜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세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고속도로 합류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어야 할 때 조금 양보를 덜 해주질 않나. 사실 이거는 제가 정말 공감할 수 있거든요. 제 영상 중에 일명 모닝좌라고 불리는 형님 계세요. 모닝 장인분 한 분 계신데 제가 실제로 느꼈어요. 그랜저 타다가 모닝 타니까요, 와 진짜 뭐 깜빡이 없이 끼어들고 끼어들려고 하면 안 비켜주고. 근데 이 차량을 탔을 때는 엄청 끼어듭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끼어들 때 사이드 미러에 경차가 보인다 하면은 끼어들고 하거든요. 왜냐면 아니까 출력이 경차는 분명히 딸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린다는 걸 알거든요. 당연하지만 경차기 때문에 실내가 좁은 거는 단점인가요? 5인승 차량이거든요. 뒤에 3명이 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짐칸이에요. 조금 뒤로 당기면은 무릎 공간이 거의 안 남다시피 하거든요. 가끔씩 뒤에 이제 뭐 사람들을 태울 때 보면 미안할 정도로 좁은 것 같아요. 트렁크는 어떠세요? 경차에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찾는 게 조금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트렁크는 충분한 것 같아요. 2세대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200리터였거든요 이 친구는 28% 증가한 255리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타고 짐들 싣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먼저 유류비 30리터 기준으로 600km 갈 수 있다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가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고급 휘발유가 2,300원 정도. 비싸네요. 제가 한 달에 총 주행거리가 2,000km 조금 넘어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달 유류비가 35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계부를 쓰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네요. 그렇죠. 일반유 기준으로 하면은 26, 2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험료는 22살, 부모님 밑으로 해서 72만원, 그리고 자동차세 10만원 이하. 제가 그리고 이 차를 되게 병적으로 관리했거든요. 어떻게 병적으로 관리하신 거죠? 일단 제가 문콕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문콕을 피해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안 할 만한 구석진 곳 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꼭 합니다. 일단 병적인 게 1번이 고급류 넣으시고 2번이 문콕 방지에 예민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요? 저는 소모품에 돈 안 아끼거든요. 엔진오일 교환 주기 8,000km. 설마 고급 엔진오일 넣으시는 건 아니죠? 약간 순정파라서 네. 그냥 오토큐 가서 정비기록 남기려고 그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도로 가다 보면 요철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다 피해서 가거든요. 서스펜션에 데미지 안 주려고. 그렇죠. 차량 하체에 무리를 최대한 안 주려고 다 피해서 다닙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는 정신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병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변태가 많더라고요. 띠띠 이 녀석 봐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이 차가 프레스티지의 무옵션이지만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등급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휠도 프레스티지는 16인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부터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프레스티지 트림이 아니면 후륜이 드럼 브레이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트 컬렉션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앞 범퍼랑 뒤 머플러 달리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거를 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트림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디자인이면 디자인, 가성비면 가성비, 경제성이면 경제성, 3박자를 갖춘 3세대 모닝 JA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 연락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